반갑습니다. 부회동산입니다. 자, 여러분, 저의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그 목적이 투자이건 내 집 장만이건 청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겠죠. 자, 그런데 일반 청약이 아닌 사전 청약에 대해서는 아마 긴가민가 하시거나 호불호가 많이 갈리실 겁니다. 24년 새해가 되면서 공공에서 제4차 뉴홈 사전 청약으로 여러 건의 청약을 진행하는데요. 사전 청약의 세 가지 타입 중에 아마 일반형이 아닌 선택형과 나눔형에 대해서는 더더욱 긴가민가를 넘어서 아예 배제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 살펴볼 청약지는 그중 나눔형에 해당하는 청약지입니다. 나눔형은 입주 후 나중에 집을 되팔면서 얻은 이익의 30%를 반납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보니 이에 반감 가지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더군다나 시장이 아닌 공공의 감정평가액으로 환매를 해야 하는 조건이다 보니 이래저래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와 금리 등 몇 가지 혜택이 있는 대출 상품인 전용 모기지론 등을 이용할 수 있어 강점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그 나눔형 사전 청약 타입의 청약지 중 왕숙 이신도시의 두 곳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남양주시 거주자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천, 서울 거주자에게도 기회가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 신도시는 1신도시와 2신도시 두 곳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중 2신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왕숙 2신도시 내 A2, A7 블록이고요. A2 블록은 454세대 중 416세대를, A7 블록은 552세대 중 507세대를 사전 청약으로 선발을 합니다. 남양주 왕숙 2신도시의 위치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철도교통은 경의중앙선이 관통하는 것이 보여지네요. 서울시에 바로 인접해 있는 구리시, 그리고 구리시에 바로 접해 있는 남양주의 다산신도시, 그리고 다시 그 다산신도시에 바로 접해 있는 택지지구가 바로 왕숙 이신도시입니다. 너무 돌아왔네요. 남양주시이긴 하지만 남양주가 워낙 크다 보니 위치에 따라 입지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서울시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비교적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물리적으로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조성이 많이 진행된 다산신도시가 있고요. 그 동쪽에 왕숙 이신도시가 접해 있는 형태네요. 바로 그 왕숙 이신도시 내에 A2, A7 블록을 이번 사전 청약을 통해 나눔형으로 공급합니다. 현재 왕숙 이신도시는 조성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초기 신도시의 경우 가장 불편할 수 있는 것이 역시나 교통인데요. 교통에서도 철도 교통의 유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조금 우려를 덜 수 있는 점은 이미 철도 교통이 사실상 존재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의중앙선이 왕숙 이신도시를 관통하고 있고요. 왕숙 이신도시를 지나가는 위치에 신규 경의중앙선 역사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미 있는 노선 중간에 역만 신설하는 거라 엄청 오래 걸릴 그런 일은 아니죠.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철도 교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9호선 연장인데요. 이미 9호선의 하남 남양주로의 연장은 확정이 된 상태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노선도나 역사 위치는 전부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확정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왕숙 이신도시를 9호선이 지난다는 것과 왕숙 이신도시에 경의중앙선에 신설되는 역사가 9호선의 환승역이 될 것이라는 것은 사실상 확정이 된 상태죠. 보시는 왕숙 이신도시 중 표기한 위치에 경의중앙선 신설역을 만들게 되겠고요. 바로 저 역이 연장될 9호선의 환승역이기도 합니다. 오른쪽 경의중앙선 노선도 상에서는 도농역과 양정역 사이에 새롭게 신설역이 만들어질 예정이네요. 20일 월요일과 23일 화요일 특별 공급을 접수받습니다. 24일 수요일부터 25일 목요일 이틀간 일반 공급에 대한 접수를 받고요. 당첨자 발표는 한참 뒤인 3월 20일 수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네요. A2, A7 모두 물량의 상당수가 사전 청약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본 청약을 노리시는 분들은 포기자가 많지 않다면 낮은 인정 금액으로는 당첨이 쉽지 않을 수 있겠네요. 대규모 택지지구인 신도시에 분양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서울, 인천 거주자분들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남양주 1년 이상 거주자 30%, 경기도 6개월 거주자 포함 20%,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거주자를 포함하여 50% 비율로 우선 공급하게 됩니다. 본 청약까지는 일단 그래도 아주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약 2년 반 뒤로 예정되어 있어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당연히 연기될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29년 입주가 가능은 하겠네요. 나눔형 주택의 경우 거주 의무 기간은 5년이 존재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이 존재하겠고요. 나눔형 청약의 경우 5년 이후의 매도 시에 공공의 감정평가액으로 환매하는 조건이고요. 환매하며 얻을 시세 차익 중에 70%만을 적용하여 가격을 정합니다.
쉽게 말해 분양받고 나서 팔 때 얻은 수익 중 70%만 온전히 먹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다일까요? 뭐 70%? 그래, 뭐 아깝긴 하지만 나쁘지는 않은데 하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조금은 더 함정이 있습니다. 분양가도 좀 더 살펴본 뒤에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점은 나눔형 청약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니만큼 꼭 인지하시고 지원하셔야겠습니다. A2와 A7이 약간의 분양가 차이는 있지만 뭐 비슷합니다. 5구 타입은 3억 6천 선, 74 타입은 4억 4천 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84 타입은 약 5억 정도로 추정되어지네요. 뭐 어디까지나 추정이니 높은 확률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거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도 꽤나 저렴해 보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3억 원대의 분양가라니. 야, 맞다. 이거 나눔형이지? 뭐 그래도 저렴해 보이네요. 얼마나 저렴해 보일까요? A2는 왕숙2의 신규역을 도보로 10여 분 만에 이동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약간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역세권이긴 해요. 그런데 A7은 도보로 역까지 1km가 훌쩍 넘어 보이는데요. 걷기에 살짝 거리가 있네요. 뭐 건강 생각하면 충분히 걸어도 되는 그런 거리이긴 하지만 뭐 이런 거리를 우리가 역세권이라고 하진 않죠. 실제로 가격에 있어서도 신도시의 경우 역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역세권과 도보로 이동이 힘든 비역세권의 가격 차이는 꽤나 납니다. 헌데 분양가는 비슷해요. 이 점도 꼭 고려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되겠고요. 본인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점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욕심을 부려도 될 것 같습니다. A2, A7 두 단지 모두 초등학교 예정지가 상당히 가깝게 있습니다. 이 점도 큰 장점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왕숙 이신도시는 아직 조성이 거의 되지 않아서 직접 시세 비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 다산신도시가 있죠. 다산신도시 시세를 좀 보겠습니다. 같은 경의중앙선의 도농역에서 10여 분 정도 도보거리인 다산 푸르지오의 5구 타입. 5구 타입의 경우 6억 초반이 시세이더니 뭐 최근 5억 중반 거래건이 보이긴 하네요. 다산 신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농역에서 조금 더 가까운 위치에 있는 힐스테이트 황금산도 6억 초반이던 거래가가 최근에 5억 후반 정도로 하나 찍혀 있긴 하네요. 어느 정도는 부동산의 불안한 심리가 반영이 되어 있는 듯한 실거래가처럼 보이긴 합니다. A2, A7의 5구 타입 추정 분양가가 3억 6천이었습니다. 일단 분양가만 보면 2억에서 많게는 2억 5천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입지의 우열은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왕숙 이신도시의 신규역은 9호선이 지나갈 예정입니다. 물론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만 시세는 선반영되겠죠. 서울에서의 물리적인 거리는 다산의 도농역 단지들이 약간 앞섭니다. 하지만 연식은 왕숙 2의 단지가 앞서죠. 여기에 9호선 역세권이 더해진다면 시세는 왕숙 2역 역세권 단지가 당연히 더 높을 것으로 보여지죠. 자, 가격은 참 좋아 보이는데 시세 차액의 70%만 반영해서 공공에 환매하는 조건이라고 했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 시세 차액을 결정할 때 실제 실거래가 기준이 아니라 감정평가액이 기준이 되는데요. 사실 이 감정평가액이 상승한 부동산 가액을 온전히 다 담지 못한 채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상의 계산되는 시세 차익이 더 줄어들 확률이 크죠. 이 점도 꼭 인지한 채 지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평면도는 당연히 아직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뉴홈에 올라와 있는 타입별 평면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뭐 단순히 참고용입니다. 이건 5구 타입의 평면도네요. 74 타입의 평면들도 예시로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 84 타입의 평면들입니다. 뭐 신축 아파트들의 평면을 그냥 그대로 모아놓은 것 같죠. 나눔형은 특별공급 전형이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이 세 가지의 전형만 있습니다. 일반 공급을 포함한 모든 전형에 대해서 소득과 총 자산의 기준도 있고요. 청년 특별공급을 지원하실 분들은 영상 하단 소득표를 보시고 본인 소득과 확인해 보셔야 되겠어요.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 그리고 일반 공급에 지원하실 분들도 하단에 소득기준표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통장 인정금액이 적으신 분들 당연히 추첨제를 노리셔야겠죠. 뭐 세대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 한 세대의 추첨 물량이라도 있다면 내가 될 가능성도 어쨌든 있긴 있는 겁니다. 적은 세대수지만 A2와 A7 각각의 타입별 추첨 물량 세대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왕숙 이신도시의 4년 청약 뭐 나눔형이지만 일단 분양가 자체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이래저래 왠지 나중에 내 돈을 30%나 국가가 가져가는 것 같은 그런 억울한 기분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뭐 내가 과자 10개 먹을 수 있는 거 7개 아니 6개만 먹게 한다고 해서 아예 안 먹고 포기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요?
추정 분양가 자체만 보면 먹을 게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해요. 과자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숙 이신도시, 나눔형 청약, 장화 신고 들어가서 뭐 구두가 될지 아니면 하다못해 아디다스 운동화라도 될 수 있을지 장담은 못하지만 그래도 좋은 청약 기회로 보여지는데요. 1월 22일, 23일 월요일부터 화요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24일, 25일 수요일, 목요일 일반 공급을 접수받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일정 잘 챙기셔서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청약 소개 영상과 함께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부해동산을 지키는 신령, 저 부시는 오늘 이만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